당진 택시업계가 자체 호출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 호출앱에 맞서 다음 달부터 호출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양군이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급했던 청년 수당을 올해에도 지원합니다. 25세에서 35세까지 청년에게 1인당 6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태안군이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부모와 자녀 1,5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달 초 대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전 세계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60대 의사들도 의료 봉사에 나섰는데 현지 상황과 활동 내용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택시 부를 때 대기업 호출앱 많이 이용하시죠? 일부 유료 서비스는 가맹비와 수수료를 내야 해서 택시업계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당진에서는 자체 호출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는데요. 콜택시 호출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 외곽에서 시내로 출퇴근을 하는 양한솔 씨. 거주지 특성상 콜택시를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쓰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내 쪽에서 좀 벗어나면은 버스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으니까 일주일에 그래도 두세 번 이상은 쓰고 있죠. 그리고 편도로 보통 제가 고대에서 당진까지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보통 한 8, 9천 원. 그런데 앞으로는 택시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콜택시를 부르면 호출료 1,000원을 무조건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무료, 호출료 없이 요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호출 방식은 기존과 같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당진 콜택시 앱을 사용하면 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카카오 호출앱에 맞서 지역 업계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상당한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했고요. 카카오 이용하는 손님들이 당진콜을 많이 더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당진 지역 택시 321대의 호출료는 연간 6억 원 정도. 앞으로 이 수입이 사라지게 된 만큼 콜택시 운영비 2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당진시는 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승차 거부 같은 행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화 호출의 경우 택시 기사가 손님의 목적지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손님을 골라 태우는 불공정 행위도 크게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도 호출료 무료화를 반기는 분위기인 가운데 당진 택시업계에선 하루 평균 호출 건수가 앞으로 500건 이상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급했던 청년 수당을 올해에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25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인데요. 자격 조건은 청양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청양에 주민등록을 둔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들 청년에게는 1인당 60만 원을 모바일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요.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3월부터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 육아 나눔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태안군 가족센터 김근영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 가족센터 김근영입니다. 예, 3월부터 올해 공동 육아 나눔터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태안군 가족센터 주관으로 태안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어린이 발레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 간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태안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연간 162회에 걸쳐 프로그램별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그림책 요리 놀이터, 언플러그드 코딩,
찾아가는 어린이 발레 등의 교육이 마련됩니다. 어린이 발레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프로그램별 별도 신청 기간에 군청 홈페이지 및 태안군 가족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자들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놀이법을 배울 수 있어 자녀들의 사회성 향상과 정서 발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태안군 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가족센터 김근영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 초 튀르키예 인근을 강타한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숨지고 또 다친 사람들은 셀 수 없이도 많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 튀르키예는 우리나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이기도 한데 전쟁 1세대라고 불리는 60대 한국 의사들이 의료 봉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튀르키예 현지 상황은 어떤지 의료 봉사 활동에 나선 그린닥서스 소속 의사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최남단 지역, 지난 2월 초 대지진 이후 2주 만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곳곳에 잔해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도시에 차려진 임시진료소, 사상자들이 몰려듭니다. 피해가 극심한 안타키아와 메르신 일대 의료봉사 활동에 나선 그린 닥터스 소속 한국 의사들이 꾸린 곳입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7일부터 의료봉사에 나섰고 그 사이 강진이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다시 예진이 일어나서 또 건물들이 많이 또 부서졌어요. 환경 상태가 안 좋으니까 피부병 환자들이 많아요. 또 씻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오미 또 전염되기도 하고 곧 전염병이 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좀 흉흉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진 공포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재민들, 잔해 파편 등에 맞아 다친 이들, 국가 비상사태에 제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몸과 마음을 다친 이재민들이 임시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일주일간 치료한 이들만 500여 명, 수많은 사상자가 쏟아지다 보니 의료 인력은 태부족입니다. 다시 예진이 일어난 안타키아 지역에 가니까 의사들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픈데 가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올 정도로 의사 요구가 상당히 많고. 튀르키예 지진 의료 봉사단에 참여한 3명은 전쟁 1세대로 불리는 60대 의사들입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 국가로 우리나라 자유를 지켜준 형제 나라에 보은하고 싶은 마음에 망설임 없이 봉사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6.25 때 튀르키예가 와서 우리를 많이 도왔어요. 그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남아있고 특히 우리 부산 유엔 참전 묘지에는 튀르키예가 가장 활발한 역할을 했다고 또 되어 있을 정도로 형제 국가이니까. 사실상 구조 작업은 종료됐고 생존자 지원과 재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튀르키예 피해 지역. 사상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들 손길이 자신들이 귀국한 이후에도 튀르키예에 많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 구조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죠. 생존자 지원과 폐허가 된 도시 재건이 시작됐는데 하루아침에 일상이 무너진 피해 지역 주민들, 안타까운 사연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튀르키예 피해자를 구조하고 또 생존자 구호를 위한 일반 시민, 경제계,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온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기업에서는 방한 네일을 기부했고 매일 수천 수억 원 성금이 튀르키예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가짜 모금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국가적 재난 재해 상황을 보고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사람들, 또 선의의 마음을 악용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부를 한다면 가급적 많이 들어 알만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계좌 입금할 경우에는 예금주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이메일로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튀르키예에 잘 닿을 수 있도록 기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3일 오후 2시쯤 전북 부안군 상황등도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 그물에 죽어있는 밍크고래가 잡혔습니다. 밍크고래는 길이 약 4.8m, 둘레는 2.8m, 무게 1.8톤으로 측정됐는데요. 보령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해당 어민에게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밍크고래는 잡힌 다음 날 서천군 장항신항 위판장에서 4,85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예산 출신 배우 정준호 씨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예산군에 기탁했습니다. 정 씨는 23일 예산군청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응원했는데요. 정 씨는 신양면 시왕리에서 태어나 예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내 이하정 아나운서와 함께 예산 농산물 홍보 광고에 재능 기부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